임산부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미국 CDC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코로나는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델타의 경우는 백신 미접종자의 산모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이 3배, 체외 순환기 적용이 필요하거나 사망 위험성이 2배로 높았는데요. 오미크론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연구가 발표되진 않았어요. 임산부 혹은 최근에 임신한 경우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환자가 될 위험성이 상승합니다. 그 원인은 임신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 코로나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의 확률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암, 만성신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 저하자인 경우엔 그 위험도가 더 배가 되죠. 코로나 환자가 많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경우 사람들과 2m가량 거리를 둘 수 없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산모보다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승하는데요. 37주 이전 조산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임신 3분기에 20에서 29세의 산모가 가장 많이 감염된 것으로 관찰되었고요. 코로나 감염 산모의 숫자가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확연히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주 이상의 텀 산모가 87.9%, 37주 이전의 프리텀 산모가 9.6%였고 재퇴연령을 알 수 없는 산모가 2.4%였습니다. 6,607명의 코로나 감염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를 검사했을 때 코로나 양성인 신생아는 542명으로 약 8%가 확인되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저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뺀 순수한 미국 CDC 방침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옹호하거나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백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정보의 전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CDC에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백신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입원,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받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백신이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 월경 주기에 대해 코로나 백신의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임산부에겐 mRNA 백신이 임신 후반기에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초기 임산부의 유산 위험성 상승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4만 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산이나 적은 체중의 아기를 분만하는 것과도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얀센 백신보다 선호되는데 이유는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연관된 혈전증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모유 수유와 백신 접종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대규모 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축기를 사용할 때 수칙으로는 첫 번째, 가능하면 개인 유축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모유를 짤 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손 위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비누와 물로 20초 동안 손을 씻어야 하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축을 마친 후에는 유축기를 증기나 끓인 물로 소독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 아기에게 수유하는 모든 간병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섯 번째,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자가키트로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요. 임산부에게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 예방접종을 받고 코로나 최신 정보 알아두기, 두 번째, 마스크 착용하기, 세 번째,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 공간 피하기, 즉 환기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항원 검사하기, 다섯 번째, 사람들과 거리 두기, 이때는 2m 정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기,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땐 앞서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침, 재채기를 했다면 가능한 한 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청소 및 소독입니다. 자주 접촉하는 생활집기를 소독하셔야 하고요. 방문객이 있었다면 집을 떠난 후 청소를 꼭 하셔야 합니다. 테이블,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책상,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수도꼭지, 싱크대가 포함됩니다. 아홉 번째, 매일 건강을 모니터링 하셔야 하는데요.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일 체온을 주기적으로 재는 것도 좋습니다. 열 번째, 임신 중 권장되는 백신 접종도 하셔야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든지 100일의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사라지지 않는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발열, 손발, 다리에 심한 부종이 발생하거나 호흡곤란, 흉통, 맥이 빠른 경우, 질출혈이나 분비물 양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들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신생아를 돌볼 때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수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신생아를 안거나 돌보기 전에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비누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60%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생아에게 2m 이내에 접근할 땐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2m 밖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2세 미만의 아기에겐 마스크를 씌워서는 안 되는데요. 마스크의 끈이 아이의 몸을 감싸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증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38도 이상의 발열, 두 번째, 무기력함, 세 번째, 콧물, 네 번째, 기침, 다섯 번째, 구토, 여섯 번째, 설사, 일곱 번째, 수유량이 줄어드는 경우, 여덟 번째, 호흡 횟수가 많아지면서 호흡이 얕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일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집에 머무르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립니다. 세 번째, 개인 손 위생을 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개인 생활용품을 혼자만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욕실이나 화장실도 혼자 쓰시는 것이 좋고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틈틈이 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창문을 넓게 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기의 흐름이 다른 사람과 접촉한다면 창문을 열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 발열의 경우 타이레놀 성분의 약물은 섭취가 가능한데 이 외의 약품 섭취에 대해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가능하면 혼자 사용하는 방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과도 떨어지는 게 좋고요. 아홉 번째, 호흡이 어렵다거나 가슴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의식장애, 청색증과 같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땐 119에 전화해 몸 상태를 전달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